자기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다면. 유시화. 여행자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있다. 5명의 여행자가 롤리 플래닛 가이드북을 들고 사막지대를 도보로 횡단하는 중이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하며 걷느라 길을 잃었다. 벌써 도착했어야 할 그들이 향하고 있는 마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도는 방향을 알고 있을 때만 유용할 뿐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는 쓸모가 없다. 앞서 지나간 이들의 발자취를 살폈으나 사방으로 이어진 낙타 발자국뿐이었다. 가이드북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사람이 말했다. 왼쪽으로 가야만 해. 내 직감이 그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 내 직감은 항상 옳았어. 그는 배낭끈을 조이고 왼쪽 방향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또 다른 사람이 신발끈을 고쳐매며 말했다. 아냐, 오른쪽으로 가야만 해. 길을 잃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점성학책에 적혀 있었어. 3번째 사람은 지도를 든 손으로 정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엉터리 철학은 믿지 마. 길을 잃으면 무조건 똑바로 가야만 하는 거야. 여행 성공 사례들을 몰라? 우왕좌왕하면 더 방향을 잃게 돼. 앞으로 돌진하려는 그를 붙잡으며 4번째 사람이 말했다. 다들 무모하게 운에 맡기려 하는군. 이럴 때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이때 그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척하는 5번째 사람이 말했다. 여기서 어리석게 낙타똥이나 밟으면서 논쟁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길을 보여주겠어. 그는 무리를 데리고 근처의 높은 사암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다. 언덕 정상에 이르자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 초록이 어른거렸다. 일행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지름길을 택해 목적지로 향했다. 당신도 나처럼 이렇듯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하겠지만 사실 이 결론은 내가 지어낸 것이다. 실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왼쪽으로 떠난 1번째 사람은 몇 번 방향을 잃은 끝에 한 무리의 상인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낙타를 얻어 타고 여러 마을을 여행하며 현지 언어를 익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해준 핑크색 터번은 그 여행이 준 선물이었다. 오른쪽 방향으로 떠난 사람 역시 길을 헤매며 사막의 밤을 지배하는 맹수들과 싸우고 황무지의 새벽 풀잎에서 물방울을 받아 마셨다. 그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생존법을 익혔다. 점성학 책에 의존하던 섬약한 정신은 몰라보게 강한 영혼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다. 적진을 향해 돌파하듯 정면으로 나아간 사람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먼 길을 돌아야만 했다. 직선 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회로였고 어떤 경우에는 우회로가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였다. 계획에 없던 길을 만날 때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 안전을 찾아 자신이 왔던 길로 방향을 되돌린 사람도 다르지 않았다. 도중에서 한 무리의 수상쩍은 여행자들을 만났고 그들은 우물쭈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에게 모험 가득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나타난 신의 메신저들이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뼈 빠진 고생을 했으며 빠진 뼈를 다시 맞추는 방법을 터득했다. 삶을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얻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오른 언덕은
멀리 내다보기에는 아직 너무 낮았거나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더 올라가야 했고 자기 타협을 통해 그곳에 안주할까도 생각했지만 계속 더 올라갔으며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차츰 깨닫고 있다. 잘못된 여행은 없으며 모두가 각자의 여행을 통해 자기 앞의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길을 여행하고 자신만의 경험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각자의 길보다 옳고 진실한 여행은 없다. 목적지에 관계없이 여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계획하든 삶은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옥상 카페에서 두 여성이 다음 행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여행 경험자로 보이는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는 그들이 후보로 정한 장소를 여행했었지만 중립적인 의견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 한 여성은 배낭을 메고 떠났고 다른 여성은 그대로 남았다. 남은 여성은 나를 볼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했더니 그녀는 드문 기회를 얻어서 온 여행을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누구나 그렇듯 인생에 남는 여행이 그녀의 목표였다. 나는 새로 낼 책 원고를 마무리하느라 그 장소에 오래 머물러야만 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돌아왔다. 떠날 때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외모와 옷차림도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히말라야 산중에서 나부끼는 오색 타르초처럼 싱그럽고 자유로웠다. 그녀가 네팔에 갔을 때는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뿐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도 했다.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본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아마도 세월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 사람이 봐온 세상은 터무니없이 넓다라고 느낄 것이다. 스스로 가두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그렇게 끝없이 확장될 수 있다. 나는 곧 그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그 후 두 사람이 어떤 여행을 펼쳐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낯선 여행을 주저하던 여성도 잘못된 여행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낭끈을 단단히 여미고 떠났을 것이다. 훗날 자신의 여행을 뒤돌아볼 때 망설이며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여행이 불완전한 자유라 불리는 이유는 여행은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 길들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실패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여행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여행에 나가면서 여행하는 법을 배운다.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앨리스는 토끼 굴 속으로 추락해야 한다. 생각과의 싸움으로 보내기에는 삶은 너무 짧다. 걱정은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마음보다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마음의 무거움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사람마다 다른 문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실패한다.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말한다. 자기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있다면 그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자신의 길로 여긴 타인의 길일 것이다. 자신의 길은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알아가야 한다. 영혼은 그 여행 자체를 좋아한다.